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알짜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0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전시회 현장에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CES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론 3D TV와 터치스크린, 스마트폰과 넷북에서 한층 강화된 휴대용 인터넷 디바이스들과 온라인 앱스토어, 그리고 인텔의 새 CPU인 파인트레일 코어 i3, i5, i7과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결합된 카트로닉스 제품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TV 분야에선 기존의 HD 방송에서 진화한 3D TV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올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들의 선점 경쟁도 한층 치열했는데요. 삼성과 LG의 3D LED TV에 맞서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이 가세해 한국과 일본 업체들 간의 3D TV 경쟁이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D TV와 더불어 각종 위젯과 모션 인식 센서, 강력한 프로세서 내장, 인터넷 지원 등 더욱 똑똑해진 스마트 TV도 주목받았습니다. 작년도 이슈 제품군이었던 넷북은 인텔의 새로운 CPU 파인트레일을 탑재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또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엔비디아의 테그라 등 강력한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북, MID, PMP 제품이 다수 공개돼 스마트폰과 함께 모바일 기반 디바이스의 춘추 전국시대를 하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 부분에선 인텔과 코닥, 삼성과 LG,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업체들이 참여해 윈도우 7을 사용하는 PC 환경에 맞게 터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모니터와 노트북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과 MID, 스마트북도 터치스크린을 기본으로 갖췄으며 특히 국내 업체의 빌립 S10은 국내 최초로 3점 멀티터치를 지원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CES에서는 또 자동차와 IT가 한층 더 결합된 각종 용품들이 전시장 한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히 중앙 전시장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차 안에서 메일을 확인하거나 SNS 서비스를 체험하고 음성으로 음악, 라디오 등을 구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아자동차가 멀티미디어와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카트로닉스 장비를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과 다양한 앱스토어 서비스가 공개되며 더욱 강화된 모바일 환경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와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탑재되어 SNS 환경이 크게 확대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CES 2010에는 140여 개 국가 2,500여 업체가 참여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답게 첨단 제품들이 공개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CES에 등장한 제품들은 2010년의 핵심 트렌드로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섭도록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은 SF 영화 속 기술을 상당 부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상상 속 기술이 현실에 등장하게 될지 내년 CES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미디어잇 이상훈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PC 가격이 6년 만에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D램 부족 현상 가속화 때문으로 지난해 12월 DDR3 현물 가격은 이미 23%가량 올랐고 올해 PC 반도체 가격은 약 2.8%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은행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을 가장한 불법 소프트웨어가 판매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드로이드 공구라는 개발자가 만든 이 불법 프로그램은 미국 등 다수의 신용조합 이름을 명칭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은행 비밀번호를 빼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40나노급 2기가비트 모바일 D램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V로 동작이 가능하며 전력 소비 규모도 LPDDR의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최대 초당 1066메가비트라고 하이닉스는 전했습니다. 구글이 중국발 해킹 공격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앞으로 무선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지메일을 암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에 쓰이는 HTTPS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서비스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구글은 전했습니다. 2009년 다나와 히트브랜드 시상식이 지난 9일 용산 전자랜드 시네마에서 열렸습니다. 다나와 히트브랜드는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되는데요. 매달 표준 PC 방송 진행자로 나서고 있는 주승현 씨와 최은미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업체 관계자와 다나와 회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나와 손윤환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해 업체 시상과 경품 추첨, 마지막으로 최신 영화 용서는 없다 상영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각 업체들의 부스가 마련되는데요.
제품 전시와 각종 게임,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프랑스의 이동통신사인 오렌지의 CEO가 애플이 태블릿 PC 아이슬레이트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10인치의 멀티터치 스크린과 웹캠 등을 갖췄으며 오는 27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토로라가 안드로이드 2.0을 탑재한 드로이드 폰을 이달 말 국내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토로라는 오는 18일 국내 시장을 공략할 신제품 발표회를 갖는다고 밝혀 업계는 이를 드로이드 폰 출시 발표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기 모바일 운영체제 윈도우 모바일 7이 올해에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레노버와 퀄컴 등 관련 업체들이 2011년 전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표시했고 MS도 이런 관측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현금 거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나 웹보드 게임과 달리 일반 게임의 아이템 현금 거래는 불법이 아님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2010 설맞이 명절 선물 상품전이 명절을 한 달 앞둔 지난 1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대한민국 식품명인관에서 김치 선물 세트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명절 상품들을 선보이며 각종 차와 한과 등도 전시됐습니다. 전통주 시음 등 이벤트도 펼쳐지며 시중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열립니다. 지난해 말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YF 소나타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1월 YF 소나타의 자체 결함이 발견돼 2만여 대를 무상 수리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부서진 YF 소나타의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업소에서 수리를 거부한 직원과의 다툼 끝에 차주가 직접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댓글을 비롯한 각종 게시판에는 구매자들의 불만 섞인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판매 후에도 좀 더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니는 고유 규격인 메모리 스틱 외에 자체 브랜드 SD 메모리와 SDHC 메모리를 선보였습니다. 소니 SDHC 메모리는 2에서 32GB의 용량으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과 포토무비 제작 프로그램이 구입 시 기본 제공됩니다. 한성컴퓨터는 인텔 CPU 코어 i5를 탑재한 플래그십 노트북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6:9 방식의 15.6인치 LED 백라이트 LCD를 채용했으며 하이퍼스레딩으로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쿼드코어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DDR3 GPU를 탑재하고 무선 랜과 블루투스를 제공합니다. 렉스테크놀로지는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그래픽카드 XFX 4670 D3 512MB를 선보입니다. HDMI와 DVI, 디서브 포트를 갖췄으며 ATI사의 저전력 55나노 4670 칩셋을 장착했습니다. 코어 클럭은 750MHz, 메모리 클럭은 1800MHz입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